오만불손한 발언이자 국장급이라는 일개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보복하겠다는 것으로 무리하기 짝이 없는 발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입니다.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생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저희들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부결이 나와도 부담스럽고 가결이 나와도 부담스럽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시킨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진행하진 않았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가 마련한 기준을 다 같이 받아들이고 빠르게 이 논의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네, 주말 잘 보냈죠? 네, 제가 좋아하는 월요일이 알았어요. 네. 자,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네.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조금 전에 표결에 붙여졌는데 부결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모두 과반 찬성을 넘지 못해서 부결됐는데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찬성 표결에 나선 만큼 민주당 내에서 동정표가 나온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이유를 설명했고 두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는데요. 한 장관은 돈봉투를 받은 걸로 지목된 의원 약 20명도 표결에 참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오늘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지 않겠냐는 그런 시각이 좀 많았는데요. 결국 이제 부결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아무튼 이제 연속으로 이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 동의안 중에 민주당 노웅래 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포함하면 민주당과 관련한 4건이 모두 부결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국민이 판단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분간 정치권의 논란이 또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 코인 의혹으로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자리를 옮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오늘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옆자리에 앉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나가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윤리위에 제소된 분을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무슨 말씀이냐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말라고 맞서면서 설전도 이어졌는데요. 김 의원은 성실하게 교육위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네, 그렇습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금태 문제를 지적한 감사 결과는 모두 허위라면서 공수처에 법적 대응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금태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니까요. 속보 좀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죠. 속보 누가 챙길 건데요? 제가 챙길까요? 제가 당연하죠. 네. 백반장이 좀 챙겨요. 네. 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도 진행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채커에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그동안 논란이 컸던 사안이죠, 박마커. 정청래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 자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이 5개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을 확정을 했는데요. 이 고위 정무직 출신과 이 전현직 당직 인사는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 행안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의 결론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니까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후회할 거라는 발언의 파장이 주말 사이 더 커졌습니다. 한중은 서로 양국 대사를 불러다가 항의했고요.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발언이 나온 걸 두고 이 대표를 향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엔 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공산당 지부장, 오염수 동맹, 합의 흔들, 신상 공개 확대, 통째로 복제로 가져왔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금요일 다정회에서 우리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죠. 하루 만에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정 대사는 전날까지 지방 출장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루 기다렸나 싶습니다. 싱 대사에게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 외교부의 초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农荣阐述了中方对当前中韩关系的看法和立场，指出邢海明大使同韩国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 중국은 이번 기회에 미국의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정부도 다시 겨냥했습니다. 정재호 대사를 부른 룽룽 차관보는 한국 측이 현재 한중 관계 문제를 깊이 반성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중국 관영 매체들도 자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가세했습니다. 위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장은 한국은 중국과 디커플링할 이유가 없고 정치, 외교,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의 적대적 입장을 취할 이유가 없다. 이건 매우 비이성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라 발단은 사실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대만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이러한 변화에 절대 반대합니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네, 중국은 이때부터 참지 않았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친강 외교부장이 직접 나설 정도였습니다. 破坏台海稳定的不是中国大陆，而是台独分裂势力以及少数企图利用台独的国家。台湾问题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 그런데도 결국 대한해협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겼죠. 이때도 중국 외교부에서는 강상욱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역시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는데요. 우리도 정상회의에 참관국으로 참석하면서 대중경제 스크럼에 일조했죠. 그러자 여기서 싱하이밍 대사가 등판합니다. 국내 언론 인터뷰에 직접 응하면서 대정부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중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또 나빠질 위험도 있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것은 한국 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원하던 상황이 아니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인과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이번 베팅 발언이 나왔을 때도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싱 대사의 발언 논란, 원인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우리가. 그리고 지금 칭하이밍 대사나 중국의 거친 반응, 거친 대응, 이건 뭐 중국을 제가 잘했다고 두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분란이 되고 위험이 되고 우리 국익에 저해가 되는 일을 대통령 한나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그런 경솔한 발언을 먼저 했느냐라고 저는 먼저 좀 질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윤 대통령으로 시선을 돌리려 하는 이유, 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서 연 관저 만찬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권에서는 이 점을 들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주말 이 대표가 신대사를 면담이 아닌 거의 아련하고 왔다, 이렇게 높은 수위로 비판했고요.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는 미소를 보이며 맞장구 치고 참모들은 교지를 받들듯이 받아 적었다면서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국회 제1당의 대표가 중국 대사의 중화 4대주의 일장 연설에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경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의 대표입니까?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신대사가 이 대표를 불러놓고 이용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도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웠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그냥 뭐 언론 브리핑을 하면 되는 그렇죠. 것인데 야당 대표를 불러놓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좀 삐그덕거리니까 그래도 좀 대화를 해보자, 물밑에서라도 이런 어떤 취지에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저렇게 좀 이용한다는 건 제가 봐도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전문가는 한미 밀착 국면에서 신대사가 잇따라 보여주는 행보, 아무리 이야기해도 꼼짝 않는 정부 대신 민간을 향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고 분석하는데요. 동시에 중국이 이번 베팅 논쟁 국면을 끌어가면서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 속내를 엿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정재호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방식이 좌우젠, 즉 불러서 만났다 보다 낮은 외젠, 즉 약속하고 만났다는 데 있다고 보는데요. 더 이상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번 일을 두고 말폭탄을 던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자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차관이 불렀지만 중국은 차관도가 불렀는데요. 저는 이걸 갖다 확전을 시키지 않고 장기화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좀 한국 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기피기밀로 주장해서 추방한다. 이거는 사실상 어찌 보면요, 중국과 당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조치들이거든요. 네, 두 번째 픽은 오염수 동맹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해 설비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일에는 바다까지 판 1km 길이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채워 넣더니 오늘 후속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東京電力は今日午前8時40分から処理水ではなく放射性物質を含まない水を使い海水で薄めた上で放出する試験を始めました。放出試験は2週間ほど続き、海水で薄める工程や異常を検知する装置などに不具合が起きていないかを確認します。 네, 이 작업까지 마치면 일본은 사실상 오염수 방류를 위한 작업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방류는 이르면 이달 말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인근 지역 어민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당국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황이 이런데 우리 정부는 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85%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현지의 주민들 또 인접한 중국, 홍콩, 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직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입니다.
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자신과 싱하이밍 대사의 회동을 비판하는 김기현 대표가 이 같은 날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난 점도 오염수 동맹의 일례로 끄집어냈습니다.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야 대표의 외교 행보 논쟁으로까지 이어붙은 오염수 방류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실기, 즉 때를 놓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시찰 자료를 분석해서 최종 결과를 내놓겠다던 우리 시찰단은 아직 감감무소식이고요. 여기에 당장 수산물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현재 장비 부족으로 수산물 방사능 검사 속도가 수산물 유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부분 빠르게 보충해 나가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일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총 9대를 추가로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11대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장비를 확충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 소통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요. 국내 소통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외 소통에 보다 신경을 써서요. 방류 과정에서 일본에 할 말을 하는 우리 당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픽. 합의 흔들로 가져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이기로도 했다는 소식, 지난 다정회 중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당은 업무 추진비를 비롯해 전면 감사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부분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가 나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수사받겠다고 말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입장은 아주 부적절한 입장이고 국민적으로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고 내부 개혁을 하라는 요구를 선관위가 온몸으로 저항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여당의 야당은 중립성 훼손 시도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여야가 간만에 합의를 이뤄낸 선관위 국정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관건이라고 지난 금요일 뉴스픽에서 전해드렸죠. 여기서 더 진전이 없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IAEA 보고서 이후의 청문회 열자 주장은 국민께 큰 걱정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실시 합의로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검증을 무력화하는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픽은 신상 공개 확대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원래 폭행 혐의만 인정돼서 징역 12년을 받았는데요. 2심 재판부는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면서 원심의 형을 파기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을 불러일으킨 신상 정보도 10년간 공개 고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고에 앞서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통째로 복제입니다. 검찰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빼돌려서 중국에 그대로 세우려고 한 혐의로 전직 의원 B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A회사의 반도체 공장을 본따 아예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한 사건입니다. 범행의 규모와 피해 측면에서 기존의 단편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매우 중대합니다. 검찰은 B씨가 중국 자본 수천억 원을 투자받아서 이번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B씨는 고액 연봉으로 국내 반도체 업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로 유출된 자료 최소 3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아까 시작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시각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 외교 분야인데요. 뒤에서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난 다음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이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만 제가 간단히 좀 속보로 정리를 하면 일단 싱하이밍 대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측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추방 관련한 얘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총리는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의 추방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고, 아무튼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은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좀 고성이 나오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이 민주당은 중국의 앞잡이냐 뭐 이렇게 또 맞서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안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방류에 반대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시운전이 시작이 됐는데 시운전에 대한 사전 통보는 받은 적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만 시운전과 오염수 방류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는 후쿠시마 괴담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퍼지고 있다라는 국민의힘 측의 그 질문에 대해서 괴담에 대해서 도가 지나치면 사법당국이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오염수 안전 기준에 맞다면 본인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속보들은요, 저희가 중간중간 이제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이후에 한중 관계가 그야말로 이제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전에 싱 대사를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는 거죠. 예,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대사라는 자리는 이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 본국과 주재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외교관의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 41조도 언급했는데요. 이 협약의 외교관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접수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서 싱 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자, 제가 뭐 속보를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그 누구지 유채커가 계속해서 이걸 챙겼다면서요, 대정부 질문을. 아, 예, 제가 오후에 관련 내용이 나올까봐 좀 챙겨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좀 얘기 좀 해줘요. 예. 아, 유정아 실장이 얘기할래요? 아, 네네. 아까 그 국장이 좀 말씀하셨지만 그 싱 대사에 대해서 좀 발언을 이제 물어본 부분들이 좀 질의응답이 오갔는데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오늘 한덕수 총리에게 싱 대사는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온 사람이라면서요. 추방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즉답을 피했고요. 그 대신에 주중 대사의 행동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는 데 대해서도 한 총리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직접 답변 들어보시죠. 며칠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 대사를 찾아가서 15분간 지극히 무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내용의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굴욕적인 자세 아닙니까? 저도 주미대사로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대사가 양국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그러한 그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언사를 하는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여기에 맞서서 윤 대통령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발언을 국무위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미국과 EU도 중국에 대해 관계 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만 중국과 대결적인 언사와 정책을 쓰면서 외톨이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오늘 별도 통보 없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시작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통보도 없이 그냥 한 것입니까? 이렇게 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운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IAEA의 결정과 무관하게 무단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이 이제 자체적으로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오늘 그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윤호중 의원은 계속해서 박진 장관에게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요. 박진 장관은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건 반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네 번째 픽으로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를 다루면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도 다뤘잖아요.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바로 들어갈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주재한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법무부에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관련 시행령이나 얘기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김기현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가, 이재명 일본과 오염수 동맹.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체포동의안 심사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오늘 국회의 표결 결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부결에 표결한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방탄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그리고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데요. 오늘 본회의에는 293명이 자리를 해서 147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고요. 이성만 의원 역시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습니다. 당론을 가결으로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이 113명임을 감안하면요. 가결에 투표한 민주당 의원은 20여 명쯤이고요. 또 대부분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본회의에 앞서서 열렸던 민주당 의원총회장에 윤관석 의원이 등장을 해서 의원들 한 명 한 명과 일일이 악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부결을 호소했던 것 좀 통했던 걸까요? 네,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요, 다른 체포동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이 피해 사실, 즉 범죄 사실의 요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하는 과정이 담긴 소위 이 이정근 녹취록의 7가지의 내용을 그대로 직접 읽었는데요. 돈 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는 20명의 의원들이 부결에 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직격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네, 민주당 돈봉투 의혹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성만 의원은 송영길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경선 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또 돈봉투 살포를 위해 1,0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정근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관여한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네, 윤관석 의원은 이전 사무부총장 등에게 6천만 원을 받아서 이걸 현직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봉투 하나당 300만 원씩 20개의 돈 봉투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오늘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요.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선 투표가 사실상 종료되어 가는데 도대체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매표용 돈봉투를 전달한다는 말입니까? 검찰은 제가 국회본청 상임위원장실에서 의원 10여 명과 다수를 모아놓고 마치 청첩장이라도 돌리듯이 돈봉투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 혐의 사실을 직접 정리하여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소환 조사도 공개 출석했습니다. 또 이번 구속 영장마저도 저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혐의 사실 흘리기와 확증 편향 쪽 여론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 맞서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의원의 호소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닿은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최근에 민주당이 이렇게 혁신을 강조하더니 애초에 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왜 당론으로 삼지 않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정당 혁신이든 정치 혁신이든 말이나 형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추구한다면 체포동의안을 찬성 당론으로 채택해야 마땅합니다. 돈봉투 사건은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겨 당 차원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 건요. 이번이 7번째와 8번째입니다.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하영재 의원의 경우에는 가결이 됐지만요.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습니다. 절반의 가결과 절반의 부결인 셈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이후에 민주당 혹은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된 셈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 아직은 의혹일 뿐일지라도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거 구태고 악습이죠. 민주당 스스로도 이 간판을 내려야 할 정도의 위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돈 봉투 의혹과 같은 악습과 절연하지 못하는 구태,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합니다. 이제 관심은 돈 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쏠리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는 아직 검찰 수사를 받기 전이지만 2번이나 검찰에 자진 출석했죠.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만 발표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부 때 검찰이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최소한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검찰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자문을 맡았던 정치 컨설팅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와 가짜 용역 계약을 맺고요. 대신에 이 정치 자금을 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송 전 대표를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낸 셈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돈 봉투 의혹 관련 이 체포동의안 가결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민주당이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죠. 결과는 이랬는데 어쨌든 최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집안 싸움이 나면서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전 현직 지도부 그리고 장관 같은 고위 정무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여기 상임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등이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또 장관 이상의 고위 정무직을 맡았던 분들과 종전 원내대표를 맡았던 분들도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상임위원장 배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사람이 있었죠. 정청래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오늘 그동안 고수했던 행안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의총에서 방침이 세워지자마자 앞으로 나가서 선당 후사의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선당 후사 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국회의원 유권자들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승복합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다만 이 논란의 혁신위원장직은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이 낙마한 이후에 여러 공개 경로로 추천을 받은 결과 학자 출신의 이 세 사람이 물망에 오른 상태인데요. 외부 인사의 독립성에 더 무게를 둔 셈입니다. 김태일 전 장한대 총장의 경우에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단 그리고 2017년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이 정치권 경험이 있는 인물인데요. 지난해 3월에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위촉이 됐다가 몇 시간 만에 사퇴한 적도 있습니다.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의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좀 지냈고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지명이 돼서 지난 3월까지 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개파색이 옅은 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혁신위원장 오늘 의원총회 전에 발표될 거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아직은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혁신위의 전권을 위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듯 보이는데요. 많은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또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에서 임위원장을 하는 거니까요.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아마 다 최고위원회일 것 같고 의원의 의견을 표시하는 건 당대표가 하실 거니까요. 네, 혁신위는 혁신 과제를 내놓으면서도 당내 갈등을 조율해야 할 의무가 있겠죠. 특히 강성 당원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파 간 갈등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는 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강성 당원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강단이 있는 분이면 좋겠어요. 지금 혁신위원회까지 강성 당원 무서워서 필요한 제도를 못 내놓는다면은 그 혁신이 하나만 아닐까요? 네, 이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소속 의원이어서 이 예정이 드러난 걸까요? 아니면 일각에서 말하듯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들이 가결의 표를 던지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뭐든 간에 이 제19 감싸기 혹은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돈 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 선택한 민주당. 네, 민주당 혁신위원장 후보가 이제 3명으로 좁혀졌다는 얘기를 유 실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저도 계속해서 속보를 챙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아까 이제 류 실장도 이제 가결 가능성을 높게 봤잖아요. 오늘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두 사람 모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요.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석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고요. 이성만 의원은 찬석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되고요. 두 사람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돈봉투를 만들고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돈봉투 자금 총 9,400만 원 중에서 이 의원은 총 1,100만 원을 제공하고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윤 의원은 이 중 6천만 원을 받아서 300만 원짜리 20개의 돈봉투를 현직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부결 결과를 받아낸 두 사람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했고요. 이성만 의원 역시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당당히 재판에 임하고 또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고민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대통령실 반응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표결하는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을 거다.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방탄 표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은 오늘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본회의에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증거로서 이 녹음 파일과 진술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여러 부분을 직접 읽기도 했습니다.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 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에 서울중앙지검이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일면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아예 진행될 수 없게 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제3신당 창당 얘기가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신당의 명칭 그리고 현직 의원의 합류 여부 등에 대해선 이 행사 당일에 밝힌다고 합니다. 양 의원은 2년 전 이 보좌진의 성추문 문제로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복당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제3지대에 도전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길이라고는 일단 얘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제3지대가 좀 꿈틀거리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부결 방탄 선택한 민주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내년 총선에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 2명이 동시에 등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조국 전 법무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요. 두 사람 모두 출마설을 적극 부인하지 않으면서 소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두 사람의 출마가 반갑지만은 않은 분위기인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링컨 1860년 대통령 당선, 케네디 1960년 대통령 당선. 둘 모두 백악관 시절 아이를 잃었고 링컨, 케네디 모두 금요일에 암살되었다. 케네디는 암살 당시 포드 자동차에 있었어. 링컨은 암살 당시 포드 극장에 있었다. 평행 이론,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서로 다른 시대는 아니지만 묘하게 운명이 겹쳐 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 두 사람입니다. 서울대법대 선후배인 이 두 사람, 각기 서로 다른 정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는데요. 장기간에 걸쳐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검찰이 본인과 주변 가족들의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고초를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각자의 주군으로부터는 굳은 신임을 받았습니다.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요. 두 사람의 영장 청구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기이한 우연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청구할 때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는데요. 이 조 전 장관의 수사는 윤 대통령이 이 수사의 최종 결재권자인 검찰총장일 때 벌어진 일이었죠.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묘한 운명의 연장선일까요? 이 두 사람이 내년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죠. 둘 모두 출마를 한다면 단순히 이 박근혜의 남자 대 문재인의 남자란 대결 구도를 넘어서 두 과거 정권의 이 대리전 양상까지 띄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낭설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소문의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우 전 수석은 고향인 경북 영주, 조 전 장관은 서울 관악구에 출마할 것이라면서 지역구까지 특정이 된 상황인데요. 만약 뭐 우병우 수석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게 당선 확률도 좀 뭐 궁금하지만 역풍 같은 거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우선 당선 확률은 둘 다 됩니다. 출마하면 됩니까? 네. 당선될 지역에 나가서 하니까 당선될 지역에 나갈 거니까 될 거다. 실제로 두 사람은 출마 의사를 은근슬쩍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 조 전 장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처음으로 이 경남 평산 마을을 찾았죠.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이 평산 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뒤에 이 문 전 대통령과 독주를 나누고 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문 전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이 조국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이 무간지옥과 같은 시련이 닥쳐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고 적은 건데요. 멸문지화의 고통에 이르게 한 자신의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뉘앙스인데요.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 길 없는 길의 시발점인 듯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 조 전 장관은 이 문 전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만남을 피해왔었죠.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 출간 이후에 국콘서트를 열고 지지자들도 만났는데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여차하면 출마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관악 쪽으로도 이사 갔다라고 하고 또한 출마할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조국 장관의 워딩은 뭐냐면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거든요. 출마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380일 동안 옥고를 치른 우 전 수석도 지난해 말 특별 사면됐죠. 변호사 자격도 회복을 하고 피선거권도 주게 됐는데요. 지난 9일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출마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했는데요.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린 답변을 내놨습니다. 출마하라는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요즘 평소에 알던 사람들 만나도 항상 그것부터 물어보고 그럽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그래도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이든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요. 그럼 이거 1000%예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은 그래도 길 없는 길이라 그랬고 그 길이 뭐 출마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길도 있는데 이거는 출마하라 그랬고 국가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출마인데. 이건 1000%예요? 이건 1000%도 넘어요. 두 사람의 총선 출마, 이 정치권 입장에선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개봉을 앞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두 거대 생명체 간의 충돌을 보는 느낌인 듯합니다. 이 둘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출마하면 한쪽은 탄핵의 강, 다른 한쪽은 조국의 강으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우 전 수석의 출마설 자체를 대놓고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과거로 퇴행하는 정치, 국민들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 확신하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23년을 지나 2024년 새로운 시대 정신을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에 대한 혁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실망드리는 일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우 전 수석은 이 조 전 장관과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언론이 의도적으로 소환한 인물이라는 생각입니다. 당내에서는 우 전 수석이 단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민주당도 조 전 장관의 재등판이 부담스러운 눈치입니다. 조 전 장관이 출마하는 건 좋으나 이 민주당과는 선을 그어줬으면 하는 건데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라고 하는 게 선결 조건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조국의 강에 이어서 이 남국의 늪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조 전 장관에게 기호 1번을 달아준다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보다는 조국 장관에 대한 역풍이 꽤 세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조금 견제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뭐 전체 선거에 악영향이 있다. 그래서 친명계 쪽에서 석박 밝히 맞이하는 그러한 반기는 그러한 인사는 아니다. 김의겸 의원은 조 전 장관 스스로가 공천은 물론 입당 신청도 생각하지 않는 게 맞다고 박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려면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뭐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현실판 평행 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이 두 전직 민정수석에게 줌인해봤는데요. 사실 민주국가에서는 피선거권이 있는 한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다만 이 두 사람이 정치권에 발을 딛는 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일인 듯합니다. 진영 간 대결과 이 국민 분열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 때문일 텐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진중권 교수가 두 사람에게 남기는 조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애국하는 건데 그렇게 이처럼 쉽게 애국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낚시를 권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3년여 만에 재회한 사실을 알리면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의 총선 출마 선언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죠.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가능성이 200%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분위기죠. 네,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좋다,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 장하성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민주당이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지는 걸 말릴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이 제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다만 길 없는 길의 종착지는 감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받은 것은 출마나 정치로 바꿀 수 없는 엄중한 사실입니다. 잠시 미루거나 돌아가도 결국 감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장 최고위원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조민에 대한 기소도 빨리 결정하길 바란다. 조민을 봐준다면 미성년자 때 기소했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이어 입시 비리 주범으로 돈 없고 백 없는 청년들에게 절망을 선사한 조민을 기소하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조 전 장관의 출마를 뭐 적극적으로 반기지만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죠. 네, 제가 발제해서 이제 민주당 분위기는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네. 또 다른 야권 인사 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 민주당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조 전 장관이 정치에 입문해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다만 이 조 전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다면은 지도도 나침판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그런 조금 책임한 태도 이런 거로는 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사실은 얼마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까? 근데 출마를 했으면 민주당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전략적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전략적 사고를 하려면은 정치를 하려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그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되고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는 사과는 없어요. 자, 좋습니다. 오늘 나온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근무시간 미준수 등을 담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정치적인 불법적 표적 감사라면서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권익위 감사 보고서를 두고 명백한 허위 조작, 사퇴 압박 표적 감사, 빈손 감사 등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전 위원장은 유 사무총장의 감사원 사무처는 법률의 임기가 정해진 권익위원장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기관장의 사퇴 압박을 위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전 위원장은 근로시간 미준수 등 감사원 사무국에서 감사한 8가지 사항에 관해서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모두 위법 부당이 없는 불문 결정을 내렸지만 이 사무국이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모두 담아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전 위원장은 감사보고서는 출장지와 근무지를 구별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고의적,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근무 포함 지방 출장의 경우에는 9시 근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출장 업무만 하면 됩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 단 한 명의 예외는 권익위원장입니다. 감사원 사무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권익위원장 혼자만 적용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표적 감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에 청사가 있는 부처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근무를 가게 될 경우 이 출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오전 9시 출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감사원은 마치 이 전 위원장이 출근 시간까지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주 40시간 보통 근무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근무 시간이 주 60시간을 대부분 상회했다면서 근무 시간 미준수 건은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난 부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차기 총선은 탄핵의 강대 조국의 강, 조국 우병우 출마설에 난감한 여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정치권의 때 아닌 아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코인업계에 임원으로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답변을 요구했죠. 김 대표도 이에 질세라 이 대표 아들의 상습 도박과 성매매 논란을 끄집어냈습니다. 정의당은 양당이 내로남불식 정쟁을 펼치고 있다며 전수조사 동의서나 국민권익위에 제출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김기현, 이재명 두 대표가 상대방의 아들을 놓고 으르렁 다툼을 벌였죠.
먼저 성공을 펼친 건 이 대표였습니다. 김 대표의 아들이 코인 업계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해당 보도엔 김 대표가 지난 2021년 원내대표 시절 과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했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젠 김 대표가 답할 차례다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 제 아들이 블록체인 기업의 직원으로 취업한 게 잘못된 일이냐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회사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더욱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 주장은 아들이 관련 회사에 취업하기 5달 전에 했던 이야기라고 밝혔는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걸까요? 이제는 이 대표가 답할 차례다 역공도 취했죠. 이 대표의 아들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상습 도박과 성매매를 한 게 사실이냐 따져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들은 남이냐면서 말입니다. 양당 대표의 공방, 여야 간의 대리 설전으로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억까라는 입장이죠. 코인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냐 따져 물었습니다. 마치 뭐 아들이 거기 있으니까 아들한테 도움 주려고 대표연설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식으로 엮는 거는 제1야당 또 국회 압도적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당의 대표로서는 너무 억까다. 지금 김기현 대표 아들이 그 회사에 근무하는 것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코인 관련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코인 하는 사람 전부 다 뭐 지금 민주당은 범죄시하자는 건데 이건 아무튼 아주 잘못된 인식이죠. 반면 민주당은 김 대표와 국민의힘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김 대표의 아들이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저 월급 받는 직원일 뿐이란 주장. 한마디로 동문서답이라는 겁니다. 주식이 있냐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어찌 보면 코인이 있냐, 코인 얼마 갖고 있냐, 이게 지금 최 쟁점이란 말이죠. 왜 원내대표의 아들을 취업시켰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뭐 이쪽에 얼마나 전문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CEO 밑으로 그런 분을 갑자기 뭐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이다,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 인사들의 코인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허은하 의원님 보좌진이 가상자산 회사에 임원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장지원 의원님의 형이 총장으로 계시는 학교에 이맥스가 10억 원을 기부했다든지 등등의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관련된 쪽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 대표에게 들이댄 잣대, 이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자 날을 세웠는데요. 이 대표는 코인 관련 대선 공약까지 내세웠었다면서 본인의 거래 내역부터 공개하라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나 김남국원과 가까웠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가상자산을 전부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코인 한 적 있냐 물어보고 코인 거래 내역 국민께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의 다툼에 정의당도 참전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앞에선 한 몸이던 더불어 코인의 힘이 이제와 내노남불식 억지 정쟁을 벌이고 있다. 일침을 놨는데요.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가족을 포함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상자산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떳떳한지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묵묵부담이더니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이라며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대표가 낯뜨거운 아들 공방전을 벌이며 서로에게 답을 요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가상자산 전수사를 위해서 함께 제출할 차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답은 내가 제출할 차례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양당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기자회견을 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핑퐁과 가상자산 관련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 요구 가운데 지금 무엇이 더 중합니까? 명색이 입법부를 대표하는 제1당 대표와 집권여당 대표라며 국회 결의안 이행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양당 대표의 아들 다툼. 결국 당대표 TV 토론도 무산이 될 분위기인데요. 밥 한번 먹자라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밥은 친구랑 먹고 우리 좀 토론하자라고 해서 TV 토론을 역제 안 하면서 성사됐었는데 그것이 벌써 2주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실무적인 논의가 지금 진행되지 않은 걸 봐서 특히 이번에 있어서의 아들 논란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상 이게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만날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정책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니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제를 어떻게 정하냐. 국민의힘에서는 자유 주제를 하자. 우리는 지금 현안들 가지고 그리고 국회에서 다뤄야 될 과제들 가지고 민생 현안까지 다 다루자. 밥을 먹든 토론을 하든 국민들이 바라는 건 여야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이겠죠. 정의당은 무산될 줄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야 대표의 정치적 대화를 TV 토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발생 자체가 애시당초 어불성설입니다. 실제 성사된다고 한들 의미 있는 대화는커녕 지난 주말 동안의 SNS 공방을 TV 전파를 통해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못합니다. 부디 국회 이상을 떨어뜨리는 일은 그만하고 여야 협치와 노동 민생 입법 등 정당 대표다운 정치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설령 TV 토론이 성사된다고 해도 내노남불식 입씨름만 벌인다면 국민들이 이를 지켜봐야 할 이유는 없을 듯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네요. 취임 100일을 맞게 되는데 당내에서는 김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여론조사네요. 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2.6%포인트 떨어진 36.8%가 나왔고요. 민주당과는 7.4%포인트 차, 오차 범위 밖에서 뒤처진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돈봉투 의혹과 코인 사태로 일단 악재를 맞았는데 국민의힘이 그 반사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선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력한 집단도 국민의힘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가한 집단도 국민의힘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서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무엇 하나 끌어낸 아젠다가 있던가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만들어낸 뉴스거리라고는 김재원과 태영호만 있지 않느냐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 물개박수만 친다고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비윤계에서는 김 대표가 당정일체론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당이라면 뭐 함께 가면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가 행정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정일체론을 파기할 때가 됐다. 그리고 당당하게 리더십 발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100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지지세가 조금 꺾이는 그런 모습이라면서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 30%대 중후반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요. 긍정평가는 1.5%포인트 낮아진 38.3%,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포인트 높아진 59%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권 일각에서는 최근 아들 학폭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실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경우에 지지율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주말 사이에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A 씨가 언론에 따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A 씨는 이 본인을 학폭 피해자로 간주하고 조명을 하는 건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라면서 학폭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주길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학교폭력 관련 진술서를 쓰기 1년 전 이 특보의 아들과 이미 화해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특보 아들의 강제 전학 결정이 내려지자 전학을 원치 않는다는 읍소를 하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네. 다만 민주당은 당시 피해 학생이 A씨만은 아니었다.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는 최소 4명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특보와 피해자 A씨가 화해를 강조하지만 당사자는 1명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A씨는 입장문에서 다른 피해 학생들의 입장과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폭위를 연 대신 강제 전학을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이 특보는 학교 선도위원회가 전학을 결정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강 의원은 선도위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보가 당시 한하고 강순윤 이사장과 통화를 했던 점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동관 특보의 전화를 받고 김승유 이사장이 나서서 학폭 사항을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통화 자체가 권력이고 통화 자체가 외압입니다. 공직을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십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건 민주당 측의 주장일 뿐이다. 이런 일방적 입장, 주장이라는 예,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확인된 게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제 증언했던 그 분은 다른 친구들도 같이 그 전학하는 거 반대했다. 네, 이 특보가 김승유 당시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것도 친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방어막을 치기도 했는데요. 충분히 자기 자식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잘 부탁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지 않겠느냐. 네, 다만 일반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나랑 상당히 친한 사이였고 만약에 내 상황에서 어쨌을까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 부모로서 취해야 될 어떠한 것을 취하는 것 갖고는 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다. 하지만 이 사장한테까지 전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좀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오해 받죠.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한하고 교사가 전교조 교사였다 이런 주장까지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을 처음 제보한 한하고 교사가 전교조 출신이라면서 이 정치적 배경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습니다. 정겨운 그 문제의 교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전교조 핵심 활동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화고에서 징계를 받고 휴직 후에 그 민주당 강민정 의원 보좌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캠프 선거 운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해당 교사는 문제를 제기할 당시 이 전교조가 아니라 한국교총 소속이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국회 출석에서도 이미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교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전교조는 아닌가요? 네. 앞서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를 했잖아요. 정순신 변호사의 이름을 딴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오늘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 정순신 방지법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을 하고 가해 학생의 징계 불복 행정소송 시 피해 학생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 김기현 내가 답할 차례, 정의당 내가 제출할 차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